정부 합동조사단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두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국토교통부와 LH에 이어서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조사에서 23명, 그러니까 23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찾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행정관급 이하 모든 직원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호처 직원 1명이 투기를 한 걸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지자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중 안산과 광명 그리고 시흥시는 모든 공무원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투기 의심자 23명 중 18명은 기초지자체 공무원이었습니다.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과 시흥, 하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부천도시공사 2명 등 지방도시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중엔 1명이 10필지의 땅을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조단은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 토지를 가족 사이에 증여한 걸로 보이는 5명과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127명도 추가로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행정관 이하 모든 직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이 의심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상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청와대는 일단 이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 발령 조치했고 매입 관련 자료는 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사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 지난번 국토교통부와 LH보다 6천 명 가까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조사에서 적발된 사람은 지난번보다 많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투기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본인만 대상이었을 뿐 가족이나 차명 투기는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총 8,653명입니다. 1차 조사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을 조사해 20명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적발 비율이 2배입니다. 그만큼 지역 곳곳의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기에 많이 연루됐다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1차는 144명인데 비해 2차는 237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도 불법 투기를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의 주요 대상은 신도시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됐습니다. 광명, 안산, 시흥시의 경우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과거 토지나 주택, 보상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 역시 조사 대상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도 여전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차명 거래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냥 명단 비교하는 것뿐이잖아요. 차명 거래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조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만 대상이었는데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겁니다.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 소속 공직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투기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LH 의혹을 비롯해 앞으로 필요할 경우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이익이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위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걸 소급 적용하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인지를 입증해야 해 강령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투기를 한 LH 직원들이 얻은 시세 차익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이달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경찰은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밖에서 강사장이라 불린 LH 직원 강모 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64억 원어치의 땅을 사들인 인물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얼마나 이득을 취했고 또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지까지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간부 강모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인 인정하셨습니까? 보시죠. 상습이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가 광명, 시흥, 신도시 내 외곽에 산 토지는 확인된 곳만 10필지입니다. 과림동과 정왕동 등 5개 동에 걸쳐 16,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매입 규모만 64억 원 이상입니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땅을 강제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올라 부당이득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산 경기 시흥시 무진해동의 5,900제곱미터의 땅입니다. 2018년 강 씨가 매매할 당시 공시지가가 14억 원이 안 됐는데 지난해엔 15억 1,700만 원, 그러니까 8% 이상 올랐습니다. 강 씨가 산 시흥시 정왕동의 또 다른 땅 약 2,200제곱미터입니다. 2017년엔 이 세 필지의 공시지가가 3억 원이 안 됐는데 지난해엔 3억 6,700만 원으로 3년 만에 23%가 넘게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땅 소유주가 농지를 사용했다고 증빙하면 토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액은 당시 공시지가와 나무나 건물 같은 지작물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 강제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때까지 1년 6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사이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일정 면적이 넘는 경우에 대토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꼭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현금 보상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공무원들이 투기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해 입지 선정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